2의 루트 3제곱 곱하기 2의 2 마이너스 루트 3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지수법칙에 의해서요. 이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루트 3하고요. 2 마이너스 루트 3 더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2의 제곱 4.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수 fx가 f'x가 3x제곱 빼기 2x고 f1은 1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적분해주면 되겠죠. 적분해보면 fx는요 3x제곱 적분하면은 x3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 됩니다. 적분상수 c. 이거 대입해서 적분상수 구합니다. 1을 대입해보면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c 이 값이 1 c 값은 1이 됩니다. 그러면 fx가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f2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2 대입합니다. 2의 세제곱 8 2의 제곱 4 플러스 1 답은 5가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타가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인 세타에 대하여 탄젠트 세타가 5분의 10일 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탄젠트가 주어졌죠. 삼각형을 그립니다. 여기 세타라고 하고요. 탄젠트는 요거분의 이거죠. 그래서 5분의 10이니까 이거 5, 12.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쪽 길이가요. 루트의 제곱 또는 이제 우리 비율 5대 12대 13이죠. 13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요. 사인은 13분의 12고요. 부호를 알아내야 되는데 부호는 이걸 보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얼사탄코 플러스 되는 값들입니다. 파이와 2분의 3파이면은 3, 4분면각이죠. 탄젠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은 다 마이너스 됩니다. 마이너스 13분의 10이고요.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5인데 이것도 마이너스 13분의 5가 됩니다. 사인과 코사인 값 두 개 더해주면요. 마이너스 13분의 17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그래프 있고요. 자, 극한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fx를요. x가 0으로 가는데 0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0 좌극한입니다. 자,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요. 그럼 이렇게 대입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그럼 마이너스 2로 접근을 해갑니다. 그 다음에요. fx가 자, 2 플러스니까 2 우극한이에요. 2보다 큰 쪽에서 2로 접근을 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이 값이 y 값이 0이 되겠죠. 마이너스 2와 0을 더하면 마이너스 2.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는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fx라 하자. f1이 2, f'1이 1일 때 g'1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걸로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미분하면요. 자, 이거 곱에 미분됩니다. 자, 앞에 거 미분에 뒤에 거 그대로. 미분하면 2x에 뒤에 거 그대로 되고요.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하면 f'x. g'1이니까 1 대입하면 되겠죠. 2 곱하기 f1이고요. 더하기 1 대입하면은 4 곱하기 f'1입니다. f1 값이 2라고 주어졌죠. 2 곱하기 2는 4. f'1은 1. 1 곱하기 4는 4. 답은 8이 되겠습니다. 3번 8. 이상입니다. 곡선 y는 3x제곱 빼기 x와 직선 y는 5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차함수죠. 아래로 블록이 이차함수고요. 이렇게 직선 5x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둘러싸인 부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교점을 구해내야 됩니다. 교점은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자, y 같다고 하고요. 3x 제곱 마이너스 x는 5x. 자, 일로 넘기면요. 마이너스 6x 되고요.
그리고 3x로 묶어보면은 x-2가 되겠네요. 그래서 0이 되는 값이 여기서 0, 여기서 2 나오죠. 교점이 0과 2가 됩니다. 그럼 넓이는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적분이 여기 지금 1차 직선이 크니까요. 직선에서 2차 함수를 뺀 다음에 적분해주면 됩니다.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직선식이 5x에서요. 얘를 뺍니다. 빼면은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플러스 x 되겠죠. dx 이거 참 6x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고요. 자, 적분을 해주면 이거는 3x 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x 세제곱의 적분 구간이 0부터 2까지. 자, 1을 대입하면요 12 마이너스 8이 되고요. 0은 다 0이 되죠. 12 빼기 8은 4.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관계식이 하나 있고요. S10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등차 수열이라는 정보가 있고요. 등차 수열은 이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아내면 돼요. 첫째 항은 주어졌고요. 공차만 알아내면 되겠네요. 식이 하나 있죠? 여기서 공차를 알아내면 됩니다. S3 빼기 S2가 있는데요. 세 번째 항까지 합이고요. 두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빼주면 세 번째 항만 나와요. 이렇게. 이 값이 A3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항은요. A와 D로 표현하면 A 플러스 첫째 항, A 플러스 5D가 됩니다. 첫째 항 2니까 바로 쓸까요? 2 더하기 5D는 2배. A3은 첫째 항 2 더하기 2D. 그리고 전개시켜보면 4 플러스 4D가 되고요. 4D 좌변으로 넘어가서 빼주면 D. 2가 우변 넘어가면 2. 공차는 2가 됩니다. 네, S10을 구하라고 했어요. 10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자, 이 SN 등차수열의 합공식으로 한번 써보면요. 2분의 n의 항의 개수에 2a 더하기 n-1의 공차 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하면요. 지금 S10은요. 2분의 n이 10이고요. 자, 2a a가 2였죠. 2배 해주면 4 더하기 n-1이 9고요. 공차가 2가 됩니다. 2, 9, 18 더하기 4 하면 22. 2로 약분되면은 11이고요. 곱하기 10 하면 110. 답은 110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상입니다. 함수 fx가 있고요. 함수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연속이 되려면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으면 됩니다. 자, fx의 제곱이니까요. 이거 제곱해주면 여기도 제곱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함수값은 여기 는이 있으니까 a에서 함수값 a 대입하면 되고요. 우극한도 같이 대입하면 되고요. 좌극한은 이쪽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값이 a를 대입했을 때 값이 같아지면 되니까요. 이거 풀면 되겠죠. 좌변은 x에 지금 a를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제곱. 자, 이게 좌극한이고요. 함수값과 우극한은 이쪽입니다. 자, a를 대입하면은 2a 마이너스 a니까 a 제곱 되겠네요. 자, 전개시키면요. 제곱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이 a제곱. a제곱 좌변을 넘기면 이거 3a제곱 되고요. 3으로 나눠보면은 a제곱 빼기 8a 플러스 12는 0. 그리고 인수분해하면요. a에 26이 되겠네요. 26, 12에 마이너스. 그래서 a 값이요. 2와 6이 됩니다. 2 또는 6. a 값이 합이니까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은 n이 홀수인 경우는 AN분의 1이고요. n이 짝수인 경우는 8의 AN. 자, 그리고 A12가 2분의 1일 때 A1 더하기 A4의 값을 구하시오. 12번째 항이 주어졌고요.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12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역추적을 해서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계식이요. 자, n번째 항이 주어졌을 때 n 플러스 1번째 항이 주어진 거죠? 그걸 거꾸로 좀 해볼게요. 여기서 an 플러스 an분의 1이 an 플러스 1이니까요. 여기서 an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an은 두 개 자리 바꾸면 되겠죠?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an이 8로 나눠주면은 8분의 1 a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 요 값이 n이 홀수니까 n 플러스 1은 짝수가 되겠죠. 짝수가 되고 자, 이런 경우는 n이 짝수니까 n 플러스 1은 홀수가 됩니다. 즉 역추적할 때는요, 짝수인 경우는 역수치하면 그 전항이 나오고요. 자, n 플러스 1 홀수인 경우는 8분의 1을 곱하면 그 전항이 나옵니다. 그럼 a 12부터 a 11, a 10 이렇게 쭉 구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 12가 지금 2분의 1이고요. 여기 짝수죠. 짝수인 경우는 역수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역수치하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1을 곱하면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9번째, 8번째, 7번째 다 쓰겠습니다. 6, 5, 넷, 셋, 둘, 하나. 자, 이거 역수치하면 4, 8분의 1 곱하면 2분의 1, 역수치하면 2, 또 8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1, 역수치하면 4. 그 다음에 또 8분의 1 곱하면 2분의 1, 역수치하면 2, 8분의 1 곱하면 4분의 1, 역수치하면 4. 그래서 첫 번째 항은 4고요. 네 번째 항은 2분의 1입니다.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더하면은 2분의 9.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니까 주기성이 있죠. 2분의 1, 2, 4분의 1, 4. 다시 또 2분의 1, 2, 4분의 1, 4. 4개씩 반복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2가 아니라 엄청 큰 수다. 그러면 이 주기성을 이용을 해서 답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만나는 점 x좌표니까요. 교점, 즉 연립방정식을 풀어서요. 그 연립방정식의 x값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됩니다. y 같다고 하고요. 연립방정식 풀어보면요. 로그 n의 x가 마이너스의 로그 n의 x 플러스 3 더하기 1이 됩니다. 로그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요. 밑을 n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1도 로그 n의 n으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꾸고 이 앞에는 마이너스 위로 넘겨서 위로 올려서 이렇게 올리고요. 그러면 이 우변을 합칠 수가 있죠. 로그 n의 n과 얘가 곱해주는 되고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입니다. x 플러스 3분의 n. 그럼 x와 요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x는 x 플러스 3분의 n이 되고요. 자, x 플러스 3 양변에 곱하면은 x제곱 플러스 3x는 n인데 n 좌변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n은 0. 요 방정식의 해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진수 조건, 여기 양수돼야 되고요. 이것도 양수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 양수면 이것도 양수되겠죠? 그래서 x는 0보다 크다. 이 조건이 들어가요. 자, 이 범위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해가 1과 2 사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이고요. 근해 분리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서 좌변을 fx라고 하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모양이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2차 항에서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고요.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1이고 3이면 둘 다 양수니까 축이 왼쪽에 있겠죠? 뭐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습니다. 축이 이렇게 왼쪽에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해가 자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게 있어야 돼요. 여기가 1, 2라고 하면 요 사이에 해를 이렇게 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칭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차함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0보다 큰 범위에서 해가 하나 갖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줄 조건이요. 자, 1일 때 함수값이 음수, 2일 때 함수값은 양수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F1은 음수, 그 다음에 F2는 양수가 됩니다. 자, F1 값은요. 자, 1 대입해보면 1 더하기 3 빼기 n, 4 마이너스 n. 이 0보다 작다. 그래서 자, n은 4보다 크고요. F2가 0보다 크다. 2 대입하면은 4 더하기 6, 10-n이 되겠네요. 0보다 크다. 자, 넘어가면 n이 10보다 작죠? 그래서 n은 10보다 작다. 4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니까요. n값은 5부터 5, 6, 7, 8, 9가 되겠네요. 이거 다 더하면요. 가운데가 7이죠. 7이 5개 있다고 보면 됩니다. 5, 7은 35. 답은 35.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닫힌 구간 0일에서 연속의 함수 fx가 f0은 0, f1은 1,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은 6분의 1. 자, 이걸 만족시킨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x 적분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가조건을 보면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0에서 이렇게 주어지고요. 0과 1에서는 fx.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의 x 플러스 2는 gx이다. 이거는 주기죠. 주기가 2입니다. 2 갈 때마다 반복이 됩니다. 이 gx 그래프를 그리고 2만 갈 때마다 반복하는 이 주기성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일단 이 fx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f의 특징이요. 그래프가 0은 0이고요. 그 다음에 1일 때도 0. 그리고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이 6분의 1. 자, 여기 모양이요. 뭐 이렇게 양수일 수도 있고, 뭐 양수 같다가 음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적분 값이 6분의 1이니까 이거 적분한 값이 6분의 1이다. 자, F는 이런 거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GX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보면은, 지금 보면 일단 X가 있던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죠. 그럼 X축으로, F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Y축 대칭을 합니다. Y축 대칭을 하고 더하기 1을 해주면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또 평행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가면은요.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그 다음 Y축 대칭을 합니다. Y축 대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위로 1만큼 1이 여기라고 치면요. 이렇게 이동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1과 0까지는요. 아까 이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여기가 1이죠. 깃방긋 뚫리고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요 부분에 적분값이 6분의 1, 즉 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6분의 1, 6분의 1. 나머지는요. 여기 정사각형이 1이기 때문에 이쪽을 적분해주면 6분의 5가 됩니다. 6분의 5가 되고 0부터 1까지는 fx 그대로 이 모양 이렇게 돼서 1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게 주기가 2기 때문에 반복이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다고 치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양이 되고 또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1부터 2도 마찬가지로. 자, 문제가 아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x 적분이니까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여기가 아까 요만큼에 해당되는 적분값이 6분의 5, 여기는 6분의 1. 그러니까 이거 한 주기만큼 적분을 해주면 두 개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 주기니까 1, 1부터 2는 6분의 5.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2 더하기 6분의 5. 6분의 17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4, AC가 5이고 코사인 각 BAC가 8분의 1인 삼각형 ABC가 있다. 선분 AC의 점 D와 선분 BC의 점 E에 대하여 각이 다 같을 때 D를 구하라. 요 그림에 정보들이 다 있고요. 각이 다 같은 겁니다. 그럴 때 D
이 길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 수 있는 것들 보면요. 이 각이 같으면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이쪽 길이가 4와 같은 4가 되고요. 요 코사인 값이 주어졌어요. 그럼 요 각이 주어진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각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B에서 밑에 수직으로 거보면 자, 요게 코사인이죠. 이거 분의 여기. 요게 8분의 1. 즉, 이 길이 비율이 8대 1입니다. 8대 1인데 여기 지금 4니까 요거 절반이 2분의 1 되겠죠. 실제 길이 요만큼 길이는 2분의 1. 이쪽도 똑같이 2분의 1이고요. 5에서 요거 1 빼면 요 나머지 길이는 4가 됩니다. 그러면 4면 요것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 그리고 BC 길이를요. 이 큰 삼각형에서 보면은 4, 5와 요 각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요 BC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BC 길이를 제가 X라고 해보겠습니다. X라고 하고 세 변과 하나의 각이니까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보면요. X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2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요거 각이죠. 코사인 값이 8분의 1. 그럼 248 약분되고요. 25에서 5 빼면 20 더하기 16이니까 36. x제곱이 36이면 x는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6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등변이기 때문에 또 뒤에서 수직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면은 요 길이가 6의 절반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쪽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자, 루트에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는 거예요. 16 빼기 9하면 7. 루트 7이 돼요. 그 나머지 지금 요 길인데, 자, 여기 아까 코사인 값이 8분의 1. 요게 8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8대 1입니다. 여기를 제가 8K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 3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요. K제곱 더하기 루트 7의 제곱은 7. 이 8K의 제곱이니까 64K제곱. K제곱 넘어가면 63K제곱이 7이고요. K제곱이 63분의 7이 됩니다. 자, 약분되죠? 7로 나누면은 9분의 1이고요. K 값은 양수. 루트 씌우면 3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답이 우리가 요 길이 구하는 거죠. D 길이는 8K니까 8K는 3분의 8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구간 0일에서 0과 1 사이에서는 3이고요. 1일 때는 1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1은 fx를 만족시킨다. 주기성이죠. 1만큼 갈 때마다 반복이 돼요. 여기서 1일 때가 1이죠. 그럼 1만큼 반복하면 2일 때도 1, 3일 때도 1. 정수일 때는 다 1이 나오는 거고요. 0과 1 사이에 있는 건 소수입니다. 소수일 때는 다 3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값이 정수일 때는 1, 그 다음에 나머지 소수일 때는 3. 값이요.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3분의 k 곱하기 f의 루트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이거 3 분모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요. 이 루트 k가 정수인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근데 루트 k가 정수되는 거는 k 값이 예를 들어 1일 때 1, 그 다음에 4, 9, 그 다음에 4의 제곱 16 여기까지죠. 20까지니까 자, 요거일 때만 값이 1이 되고요. 요 값이 나머지는 다 3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좀 표현을 해보면 이 부분만 k가 1인 경우는 1 곱하기 자 1일 때는 아까 1이라고 그랬죠. 1. 그 다음에 k가 2면은 2 곱하기 자, 나머지 숫자는 여기 3이 됩니다. 3. k가 3일 때는 3 곱하기 3이 되고요. 자, k가 4인 경우도 여기 정수되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4 곱하기 1. 나머지 또 5 곱하기 1, 6 곱하기 1. 그래서 언제 또 9일 때만 여기가 아까 3이죠. 죄송합니다. 3이고요. 9일 때만 1이 됩니다. 또 나머지 계속 3이 되고 16일 때 16 곱하기 자 16일 때만 1이 돼요. 자, 이걸 다 더한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거 곱하기 앞에
3분의 1 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3이 많죠. 3이 많고, 자, 1인 경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이거를 3으로 제가 바꿀게요. 이거요. 3으로 바꾸는 대신에, 자, 1 곱하기 2를 빼주면 되겠죠. 자, 4 곱하기 1인데 이것도 만약에 3으로 바꿔주면은 4 곱하기 2만큼만 빼주면 됩니다. 이것도요. 9 곱하기 1도 3으로 바꾸면 9 곱하기 2만 빼주면 원래 값과 같죠. 이것도 16 곱하기 2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앞부분을요. 자, 이 뒤가 다 3이죠. 3, 3, 3, 3 하고 앞에는 1부터 여기가 20까지 합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20까지 합 곱하기 3 하면은 이 앞쪽 계산이 되고요. 빼기, 이건 몇 개 안 되니까 바로 볼게요. 자, 2로 묶고 나서요.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20에 30에 곱하기 2 하면 60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면, 자, 1부터 20까지 합 2분의 nn 플러스 1. 20 곱하기 21 곱하기 3 마이너스 60. 자, 약분되면은 10이고요. 곱하면은, 자, 210 곱하기 3. 630 마이너스 60 이렇게 됩니다. 570. 자, 570이고요. 아까 앞에 3분의 1 빼놓은 거 있었죠? 여기 3분의 1 곱하면 190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이상입니다. 두 양수 PQ와 함수 fx는 3차 함수입니다. 이거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곱하기 gx는 절대값의 x의 fx-p 플러스 qx이다. 함수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는 한 개이다 그랬습니다. 일단 그럼 여기서요 gx를 보는 거죠. gx는 x로 나눠주면 되는데 일단 이 식을요 요 절대값 안에 x가 있죠. x로 묶은 다음에 자, 이거를 앞으로 빼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의 f의 x-p 플러스 q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얘를 x로 나눠보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x로 나눌 때 x가 0이면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나눠줘야 돼요. x가 0이 아닌 경우와 x가 0인 경우 자, 이렇게 나누는데요. 또 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두 가지, 즉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각각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x를 세 가지로 볼게요. x가 0부터 할까요? 0인 경우, 0보다 큰 경우, 0보다 작은 경우. 그래서 x가 0보다 큰 경우 먼저 보면요. 절대값 x가 그냥 x가 되겠죠? 약분되고 요것만 나옵니다. 여기 지금 gx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f의 절대값 f의 x-p 플러스 q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요 이 절대값이 풀어지면서 마이너스 x 됩니다. x랑 약분되면 마이너스 1만 나와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x-p 플러스 q 요거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요. 0일 때 값은요 여기 0을 집어넣어도 알 수가 없죠. 자, 알 수가 없는데 여기 연속이라는 정보 이용해서 연속이면은 우리 함수값과 요 극한값이 같아야 되니까 얘를 0으로 보냈을 때 자 0으로 보내면은 f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 자, 이거의 절대값과 자 이걸 0으로 보내면요 자 마이너스의 절대값 f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 되게 같아져야 돼요. 같아지려면은 이거 넘어가면 똑같죠. 2배의 이 값이 0이 되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f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 f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이거 하나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x를 그리려면 저 f를 알아야 되겠죠. fx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을 해보면요.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0 되는 거 찾아보면요. 3으로 나눠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인수분해 보면 XX 3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와 3일 때 0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3차함수니까요.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7 자, 요거 y 값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렇게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일 때 대입해보면 3의 세제곱이고 여기서 3의 세제곱이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9 이 값은 마이너스 39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gx를 보면요. 이 f를요. x 빼기 p니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고요. 전체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x축 아래쪽을 접어 올려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자는 거 한 개 있어야 돼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다 보고요. 하나 나오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다시 그리면요. f의 그래프를 제가 다시 그렸고요. 여기 마이너스 1, 3일 때 그래프고요. 이 gx를 보면요. gx 아까 요 값이 0이죠.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 집어넣으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g는요 0일 때 값이 요 값이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를 평행 이동시킵니다. 평행 이동시키는 어떻게 하냐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자, 이동해서 절대값을 씌우고요.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이 모양하고 이 앞에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이걸 x축 대칭해서 그리면 됩니다. 근데 자 0일 때 0이 나와야 돼요. 즉 여기가 마이너스 1, 3이니까 0이 여기죠. 그죠? 자 얘를 평행 이동해가지고 이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나줍니다. 0,0을 지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요 점이 평행 이동해서 일로 온다. 그러면 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되겠죠. 잘못 그렸네요. 제가 자, 요 점이 일로 평행 이동하면 요 모양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모양. 그리고 이걸 절대값 해주면 요 음수인 부분이요 이렇게 접어 올려집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근데 0보다 큰 범위니까 요쪽만 그려집니다. 요쪽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이쪽에는 이 그래프를 다시 x축 대칭해서요.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다시 아래쪽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 모양이 다시 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결국 gx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함수랑 똑같네요. 모양이. 자, 이런 경우는 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죠. 이 문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안 되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더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면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 부분이 생긴다면 여기서 아까 또 절대값 씌우면 이거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자 요거의 반대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돼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하고 여기. 자, 이런 모양도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서 이 조건 하나 나오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봐야 돼요.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를 제가 아까 얘를 이 그래프를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게 양수입니다. 여기 지금 양수 PQ니까요. 이쪽 방향으로 이동은 결국은 이쪽 방향으로 보통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여서 0,0을 지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여기 있는 점들 중에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점은 일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음수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한 게 여기 선을 이렇게 걷을 때 이렇게 만나는 요 지점 있죠. 자, 요 지점부터 이쪽 지점이 평행 이동시켜서 원점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점들입니다. 그래서 요 점이 일로 갔을 때, 요 점이 일로 갔을 때, 요 점. 그러니까 요 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그럼 요 점인 경우에 자, 여기 다시 x축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이 요 부분이 접어 올려져요. 이렇게 될 거고요. gx를 그려보면요.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양수 요거 따라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의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요. 미분 불능인 점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 점을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기는 상황이 똑같고요. 자, 이 점으로 됐을 때를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새로운 x축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이 아래쪽 부분이 접어 올려집니다. 이것도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요. gx를 그려보면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자, 요거의 대칭인 요거, 이렇게 됩니다. 모양이 지금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는 미분 가능하고요. 여기가 미분 불능이죠. 미분 불능인 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건 좀 찾은 거예요. 지금 아까 요 점이 원점이 돼야 되니까, 자, 요 점이 원점으로 되려면 결국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7만큼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x축으로 1, y축으로 7만큼 해서 8 하나 찾았고요.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 지점이 이제 이렇게 되면요. 자, 이건 아까 항 모양하고 똑같아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x축이 되면은, 자, 요거 접어 올리면은 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x를 그려보면은, 자, 여기 0보다 큰 범위, 이렇게, 작은 범위는 요거. 그래서 미분 불능인 지점이 두 군데가 나오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이 더 내려가면은 아까 맨 처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거는 아까 하나 찾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8.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t가 -1과 1인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자, 이거 좀 두 개 곱한 거죠. 곱해서 0입니다. 자, 이거의 실근 중에서 집합. 0과 4 사이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근입니다. 근이니까 곱해서 0이니까 이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려면요. 이거 마이너스 넘어가면은 이렇게 사인의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t는 0 이렇게 되죠. 이거를 t를 넘겨서요. 이렇게 우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쓴 다음에 이 그래프와 y는 t 이건 상수입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겨 쓰면은 코사인의 2분의 파이 x는 t. 그래서 이 그래프 좌변의 그래프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 그리고요. 우변은 y는 t 상수함수 그려서 자, 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가면서 이제 보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사인의 기본 주기는 2파인데 여기는 좀 x의 개수가 2분의 파이죠. 자, 2분의 파이로 나눕니다. 나누면 곱하기로 바꾸면 파이분의 2니까요. 파이 약분되고 4. 그래서 주기가 4짜리가 돼요. 자, 그리고 여기 0부터 4까지니까요. 한 주 여기 4라고 하면은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주기는 4가 되고요. 코사인은 1부터 시작해서 여기 1부터 시작해서 한 주기 4까지 한 주기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보면요. t가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자, 알파와 베타의 합은 5이다 그랬습니다. 자, t 값이 -1부터 0까지예요. 여기가 지금 -1이고요. 이게 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함수입니다. y는 t. 그래서 -1과 0 사이에 t가 이렇게 있어요. t 값이 선을 하나 그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해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뭐 이런 모양 나오겠죠. 이 중에 가장 작은 값, 요 값이 알파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값, 요 값이 베타가 됩니다. 자, 여기 베타가 되는데요. 자, 그 합이 5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t를 -1부터 0까지, 자, 0은 포함이 안 돼요. -1은 포함이 되고요. 이렇게 움직여보면, 얘를 이렇게 움직여보면요. 어차피 얘기 알파는, 자, 요 범위에서 같겠죠. 최소가 되는 알파는. 네, 베타는 선을 그어보면 요 점이 이렇게. 자, 여기서 같습니다. 자, 근데 요 모양이요. 요 모양이 서로 대칭이죠.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에요. 대칭. 여기 값을 보면 여기 4면 여기 가운데가 여기 2가 되겠죠. 여기가 3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2.5, 2.5, 2분의 5죠. 2분의 5를 기준으로 해서 이 모양이 대칭입니다. 즉 알파와 베타가 2분의 5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거의 2배인 5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고요. 자, 니은은요. t바 베타 빼기 알파가 베타 제로 빼기 알파 제곱과 알파 제로와 같아지는 그런 t가요. t가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요걸 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0 빼기 알파 0. 즉, t에 0을 대입했을 때 두근의 차죠. 자, 0을 대입하면요. 그 전 거 좀 지울게요. 0이면 이렇게 되죠. x축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문제 보면요. 여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4일 때는. 선을 이렇게 거보면 교점이 가장 작은 게 여기 0일 때. 자, 여기가 알파 값이 되는 거고요. 가장 큰 해는 3이 되겠죠? 여기 3. 그래서 이게 베타입니다. 3에서 0을 빼주면 요 값이 3이 되겠죠. 그래서 요 베타 빼기 알파가 3이 되는 그런 t 값이요. 0부터 2분의 루트 2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범위를 한번 볼게요. t 값이 0부터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는요. 일단 우리 사인 2분의 사인은 뭐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죠. 코사인 4분의 파이도 2분의 루트 2고요.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가 보통 만나는 요 지점입니다. 2분의 루트 2 여기 되고요. 0과 2분의 루트 2 사이니까 이렇게 돼요. 이럴 때 보면요. 가장 작은 거 여기가 알파가 되고요. 가장 큰 값이 여기가 베타가 됩니다. 그럼 이 베타와 알파의 차이가 얼마 되는지 보면은 자, 여기 모양이 자, 여기 아까 요 그래프 모양과 요 그래프 모양이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자, 여기 차이가 아까 0부터 3까지 3이었죠. 그러면 요 점과 요 점 x좌표의 차이도 똑같이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2분의 루트 2가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보면 어차피 요 모양하고요. 여기서 요 모양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차이는 3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범위에서 거리 차이가 3이 되니까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다른 것도 있나 봐야 돼요. 다른 게 없어야지만이 이게 맞는 거고요. 다른 게 존재한다면 이게 또 틀립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만약에 커지면 커지는 상황을 볼게요. 이렇게 좀 커진다면 자, 최소값은 여기서 갖겠죠. 여기 요 범위 요 도형 보면요. 여기서 갖고요. 최대값은 여기서 갖습니다. 이렇게. 그럼 아까 요 거리 차이가 3인데 여기는 3보다 좀 더 크겠죠. 그죠? 이쪽도 3보다 좀 더 작아지고 3, 요 길이 자체가요. 길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길이로 볼 때는 이쪽도 늘어나고 이쪽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3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범위에서는 3보다 큰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작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는 여기와 여기 자, 요 차이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거리는 3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아까 3이 나오는 범위는 t가 0부터 2분의 루트 2까지에서만 나오고 이 이외의 범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참이 됩니다. 디귿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아지는 두 실수 t1, t2에 대하여 t2 빼기 t1이 2분의 1이면 t1 곱하기 t2는 3분의 1이다. 자, 이걸 보겠고요. 자, 이거 보면요. 자, t 값이 바뀌면서 알파 값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걸 만족하는 t1, t2.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 알파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선을 걷을 때 이 왼쪽에서 맨 처음 만나는 점이죠. 그래서 요 범위에서 알파가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서 생기거나 이쪽에 선을 그으면은 여기서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 값이 갈 수 있는 범위가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알파 값이 만들어지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에서 알파 값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 알파가 있다면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요. 선을 그어보면 최소값이 되는 거는 여기서 하나밖에 안 생기죠. t 값이 예를 들어서 t 값이 여기가 하나밖에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t1과 t2에 대해서 차이가 2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t1과 t2는 다른 값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가 이쪽에 있으면 안 되고요. 알파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했을 때 만나는 두 점이 있죠. 자, 요 값이 t1과 t2. 근데 t2가 더 크죠. 여기가 t1, 여기가 t2. 자, 이런 모양이 돼야지만이 여기서 돼야지만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알파를 자, 여기가요 코사인이죠. 코사인 여기 대입하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 이게 t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를 여기 사인 그래프에 대입하면 t1이 됩니다. 여기 대입하면은 사인 2분의 파이 알파가 t1.
그러면 우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해주면 1 되죠. 그거 이용하면요. 이거 제곱하면 t1 제곱 더하기 여기 t2의 제곱은 1. 자, 요거 되고요. 이게 주어진 식 t2 빼기 t1은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거 이용해서요. 문제가 t1 곱하기 t2 값이 3분의 1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아래식을 제곱을 해보면요. t1의 제곱 더하기 t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t1, t2 이 값이 4분의 1 이렇게 되고요. t1의 제곱, t2의 제곱이 1이었죠. 자, 이 값이 1이니까요. 자, 1 넘어가서 빼주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t1, t2 값이 8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아니죠. D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기억과 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로그 4의 3분의 2 더하기 로그 4의 24의 값을 구하시오. 자, 로그 성질에 의해서요. 덧셈이 합쳐지면서 요거끼리 진수끼리는 곱이 됩니다. 3분의 2 곱하기 24. 자, 약분하면요. 이거 8이고요. 이 8은 16 되겠죠. 자, 로그 4의 16인데 16은 4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로그 성질에 의해서 2가 앞으로 내려갈 수 있죠. 2 로그 4의 4. 로그 4의 4는 1입니다. 그래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수 fx가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12가 x는 a에서 극소일 때 a 더하기 fa 값을 구하시오. 3차 함수고요. 최고차항계에서 양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a에서 극소니까 여기가 극소죠. 이 값이 a가 됩니다.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요.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3. 자, 0 되는 값 구해보면요. 자, x제곱 1이면 되겠죠. 자, x는 뿔마 1이 되겠네요. 그럼 요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a 값은 1이 되면 됩니다. a 값 1이고요. f1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f1은 1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12. 10이 되겠네요. 두 개 더해주면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하여 A2는 36이고요. A7은 3분의 1의 A5 일 때 A6의 값을 구하시오. 등비수열은요. 일반항이 AR의 n-1제곱이죠. 두 번째 항은 n에 2 대입하면 AR이 됩니다. AR은 36이고요. 자, 일곱 번째 항은 AR의 6제곱이고요. 3분의 1의 다섯 번째 항은 AR의 4제곱. 이 식에서요, 양변에 A 나누고요. R 4제곱으로 나눠주면은 R 제곱이 3분의 1. 자, 이렇게 구해줍니다. 이거 두 개 이제 연립방정식 풀면은 A랑 R 값 구할 수 있겠죠. 뭐, R은 뿔마 루트 3분의 1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목표가 여섯 번째 항 구하는 건데 여섯 번째 항은 AR의 5제곱입니다. AR의 5제곱인데요. 여기서 이걸 그냥 그대로 이용할게요. 얘를 AR 곱하기 R의 4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AR은 36이고요. 자, R의 4제곱은 요거 제곱해주면 되겠죠. R의 4제곱은 제곱은 9분의 1. 그래서 계산하면 약분하면 4.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 V가 주어졌고요. 시각 T는 0에서 점 P 위치는 0이고 T는 1에서의 P 위치는 마이너스 3이다. T가 1부터 3까지 점 P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시오. 자, 위치는요. 이 속도를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위치를 X라고 하면요. XT는 적분해주면 T 세제곱 그 다음에 이건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KT. 자, 플러스 초기 위치인데요. 초기 위치 x0. 근데 0일 때 위치가 0이라고 했죠? 이 x0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사라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t가 1에서의 p 위치는 마이너스 3이다. 즉 x 마이너스 1일 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3.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해보면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 값이 마이너스 3. 여기서 k 값이죠. 마이너스 1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 k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k 값 마이너스 2고요. 자, 구하라고 하는 게 1부터 3까지의 p의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자, 위치의 변화량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뺍니다. 즉 3초일 때의 위치에서 1초일 때의 위치를 빼주면 돼요. 자, x3은요. 여기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27 마이너스 이거 18 여기는 곱하면은 마이너스 6. 그러니까 27에서 18 빼주면 9고요. 빼기 6 해주면 3. 그래서 3 자, 마이너스 자 x1인데 이거 아까 주어졌죠. 그러니까 1에서의 위치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을 빼주면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a와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x 빼기 ft에 곱하기 ft의 4제곱의 dt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 겁니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미분을 해볼 건데요. 미분하기 전에 요식을 지금 여기 적분 안에 요 x가 있죠. x가 있어서 바로 미분을 못하고요. 자, 이거를 전개시켜서 그 다음에 요 fx를 인테그랄 바깥으로 빼내겠습니다. 그러면 전개시키면 fx 곱하기 ft의 4제곱인데 요 fx는 앞으로 나오면요. f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가 되고요. 빼기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자, 이거는 이제 ft의 4제곱이니까 ft의 5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dt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하면요. 자, 이거는 이제 곱의 미분 들어갑니다. 이거. 자, 앞에 거 미분하면 f'x에 뒤에 거 그대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의 dt 더하기 자,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입니다. 자, 앞에 거 그대로 하면은 fx고요. 자, 요 뒤에 거 미분하면요. 요 t자리에 x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fx의 4제곱. 그래서 결국 fx의 5제곱이 되고요. 빼기. 자, 이것도 미분하면은 t자리에 x가 들어가면 이것도 fx의 5제곱이죠? 결국 이거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이것만 남습니다. 자, 이걸 이제 두 개의 곱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f'x를 구해보면요. 여기서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 3으로 묶어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자, 이거 인수분해 되죠. 3, 5, 15에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요, 자, 여기가 지금 x 빼기 3하고 x 빼기 5를 인수로 갔죠. 자, 이것도 인수가 하나 있는 거고, x 마이너스 5를 인수로 갔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요 안에 있는, 적분 안에 있는 걸 보면, ft의 4제곱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입니다. 자, 양수를 a부터 x까지 적분한 거예요. 양수가, 예를 들어 x축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양수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수 함수가 있고, 자, a가 어딘지 모르죠. a가 여기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a부터 x까지 적분하는데, 만약 x 값이 이쪽 왼쪽에 있으면요. 자, 이렇게 적분해 가면은 거꾸로니까 적분값이 음수되죠. 자, 음수되고, 만약에 x 값이 a면요. 이렇게 a면은 0이 되겠죠. 0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면 이쪽에 있으면 적분해주면 양수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만약에 제가 hx라고 하면요. 이 hx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a일 때 0이고요. a보다 작으면 음수, a보다 크면 양수. 그래서 이렇게 증가함수 이런 모양이 돼요. 여기 hx의 그래프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hx는요. 요거 a, x-a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좀 이해가 안 가면요. 요거는 hx를 미분해 보면 돼요. 이렇게 미분을 해보면 미분하면은 여기 x가 들어가면 되겠죠? fx의 4제곱 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a를 인수로 갖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뭐 여기서 x-3 인수로 x-5, 그다음에 여기서 x-a를 인수로 가져요. 근데 그 값은 자, 오직 하나만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a 값이 3과 5가 아니면은 3일 때도 그 값이 되고 5일 때도 그 값이 되고 a일 때도 그 값이 돼요. 그 값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나오게 해주려면 이게 겹쳐야 되겠죠? 그래서 x 빼기 3이 되려면 a 값이 3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5일 때만 그 값이 되는 거고요. a 값이 5가 되면 3일 때만 그 값이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될 수 있는 게 3과 5. 그래서 합은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가조건 x에 대한 방정식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곱하기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fx는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식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해가 2개까지 나올 수 있죠. 2개까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x n제곱 빼기 64 요게 0이 되는 거는요 x n제곱이 있는데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n이 만약에 홀수일 때는요 이 x의 n제곱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64가 되는 게 해가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한 개밖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n이 짝수인 경우는 x의 짝수 제곱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64 될 수 있는 게 2개가 나옵니다.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그럼 해가 최소한 4개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여기도 2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최대 2개까지밖에 나올 수 없죠. 2개까지밖에 나올 수 없고 그때 요 n은 짝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n은 짝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그 근을 구해보면은 우리 xn제곱이 64가 2의 6제곱입니다. 그래서 x는 2에 여기 n분의 1제곱 n분의 6 플러스일 때가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근인데 자, 중근이 되기 위해서는 이 fx의 두 근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fx가 식이 x 마이너스 2의 n분의 6제곱과 x 플러스 2의 n분의 6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차함수는 계수가 1이라고 그랬어요. 이차함 계수는 1이니까 그냥 앞에 안 쓰면 되겠죠.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에 다 있습니다. 자, 이 이차함수가요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되고 자, 양수와 음수일 때 절대값이 같죠. 그러면은 0일 때가 최소값을 갖습니다. f 0값을 구해보면 0 마이너스 이거고 0 플러스 이거니까 그걸 곱해주면 마이너스에 2에 자, 이거 제곱이죠. n분의 12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값이 음의 정수가 돼야 돼요. 자, 앞에 마이너스 있고요. 그럼 이 값이 정수가 되려면요. 요 n이 12의 약수가 되면 됩니다. 자, n이 12의 약수인데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근데 아까 여기서 최소한 근이 2개 이상 나와야 되겠죠? 짝수인데 여기에 1은 안 되고요, 일단. 그리고 n이 아까 짝수였기 때문에 홀수들도 제외됩니다. 그럼 n이 될 수 있는 게 2, 4, 6, 12. 그래서 n의 값이 합이니까 자, 이걸 다 더하면요. 24. 답은 2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요. 방정식 f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다 그랬습니다. 실근의 개수가 2개이기 위해서는요. 하나가 중근이 돼야 되겠죠. 3차 방정식이고 fx는 0은 실근의 개수 2개면 하나가 중근이 돼야 됩니다. 이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에서 양수면요. 자, 모양이 중근을 가지려면 이런 모양이거나요. 여기서 접하거나 또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요. 최고차항이 음수면요. 음수면은 여기서 접하고 이런 모양이거나 또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근을요,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나조건 보겠습니다. 방정식 f의 x-f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3개이다. fx는 0인 실근의 제가 알파, 베타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f 안에 있는 요 값이요, 알파 또는 베타가 되면 됩니다. x-fx가 알파면요, 여기서 fx는 1 넘어가고 알파 넘어가면 x-알파 이렇게 되고요. 베타인 경우는 fx는 x-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 두 개의 해의 총합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요, 이 그래프를 그려서 해가 3개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요. 이 조건도 있죠. f1은 4, f'1은 1, f'0은 1보다 크다. 자, 이거는 1,4를 지나고요. 또 1에서의 기울기는 1입니다. 같이 보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요, 먼저 fx는 좌변의 그래프는 이거고요. 우변이요, x-알파, x-베타를 그리면 되는데, 이거는 1차 함수죠.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그리고 알파, 0을 지나죠. x절편은 알파, 얘는 x절편은 베타. 여기에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알파,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고요. 베타, 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 해의 개수를 보면요, 여기 하나, 둘, 3개 이렇게 연장, 그 다음에 여기 4개, 이쪽이 5개, 그리고 쭉 연장되면 이쪽에 또 있겠죠. 이렇게 6개. 그래서 해가 6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모양은 안 되고요. 이 경우 보겠습니다. 근이 여기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단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하나, 둘, 여기 연장선에서 3개, 벌써 3개가 나왔고, 이쪽에서 근이 또 나왔죠. 이게 뭐 접선이면 하나 위에서 또 나올 수 있는데, 일단 3개보다 더 많죠. 그래서 이 모양도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 모양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여기서 먼저 그릴게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을 그리면 해가 1개 나오죠.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 1짜리인 걸 그리는데요. 일단 여기서 하나 가지니까 일단 2개가 됐고요. 하나만 더 생기면 되기 때문에 해가 3개가 되려면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모양, 이렇게 접하는 모양이 된다면 해가 3개가 됩니다. 이건 가능성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도 만족시키나 볼게요. 여기서 아까 f'1이 1이죠. 요 지금 직선의 기울기 1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f'1이 1이면은 요 1에서 접선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접하는 지점, 여기 있죠. 자, 여기가 1이 되면 돼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도 1이 되고요. 그리고 또 1이 될 수 있는 게 요거랑 평행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요, 요 점이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1이 돼야 되는데, 좌표가 0일 때의 기울기가 1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쪽에 1이라고 하면요, 0은 이 왼쪽에 있겠죠. 근데 왼쪽에서 이 기울기가 1보다 큰 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 점은 안 되고요. 1이 여기가 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0은 여기 두 개 사이에 여기 어딘가 0이 있으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크겠죠. 이걸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이 접점이요, 1, 여기서 또 4니까 이 접점이 1,4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지금 이 가, 나 조건과 이 조건을 다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이 모양 하나 찾은 거고요. 자, 일단 요 목도 볼게요. 자, 여기도요, 여기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기울기 1인 직선 그리면 해가 하나 나오고요. 자, 여기도 요 점에서 이렇게 그음이 하나 나왔죠? 하나만 더 나오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기울기 1짜리인 게, 자, 여기와 여기 이렇게 2개 나옵니다. 이렇게 2개. 요 좌표가 1이거나 요 좌표가 1이 돼야 되는데요. 1,4라고 있죠? 양수인데 이건 그림이 다 음수죠. y좌표가. 그래서 이것도 모양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이 조건 다 만족하는 건 이 모양이 되겠죠. 요걸 보고 이제 식을 찾으면 되는데요. 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1,4면요. 여기 4, 여기 4만큼 빼주면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fx의 식을 구할 건데요. 자, 요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해가, 자, 교점이 여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요 교점이 1이죠. 마이너스 3과 1인데 1은 접하니까 중근입니다.
이거를 좌변으로 이렇게 넘겨보면은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자, 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3과 1이고 1은 중근. 일단 자, 최고차항 계속 모르니까 k라고 하고요.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이 식에서 이거 넘겨서 fx 구해보면요. 이거 넘어가면 x 플러스 3이 되겠죠. 이거 지워지고. 그 다음에 자, 얘를 이제 미분해서요. 요 지금 아까 알파 즉 마이너스 3일 때의 fx는요 접하죠. 여기 기울기가 0이 됩니다. 이거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해 보면 자, 이거 이제 곱의 미분 들어갈게요. k의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k의 앞에 거 그대로에 자, 뒤에 거 미분하면 2의 x 마이너스 1 되고요. 이거 미분하면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마이너스 3일 때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4의 제곱 16k가 되고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여기 0 되겠죠? 다 0 되고 플러스 1. 이 값이 0. k 값이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됩니다. 자, 요거 여기 대입하면요. 이렇게 대입하면은 fx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가 f0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자, F0 대입을 하면요. 자, 여기 0 대입하면요. 3이고, 마이너스의 제곱은 1이죠.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1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6분의 3. 그 다음에 0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3이 됩니다. 16분의 48에서 3 빼면 45. 그리고 이제 분자분모, 이거 더하라고 했죠? 두 개 더하면은 61. 61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